네, 안녕하십니까. 이양희입니다. 키움증권에서 전해드리는 두 남자 쇼 3월 28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이성원 대표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정말 네. 일주일도 후딱 가고요. 네. 한 달도 거의 후딱 가는 것 같아요. 이제 하루빨 오늘 지나면 월요일인가가 말일날인가? 예, 맞습니다. 그 3월달 1분기의 종료이자 지금 보게 되면 3월의 마지막 달 거래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시장에서는 뭐 윈도우 드레싱이다. 네.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한 쪽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외국인에 대한 매수 들어오고 있으니까 네. 윈도우 드레싱이 됐건 뭐가 됐든 올라오면 일단 뭐 좋은 걸로. 그러니까 올라가면 하겠습니다. 좋은 걸로 치는 거죠. 뭐 네네. 어찌 됐건 간에요. 종목별로는 뭐 부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만 현실이 되겠지만은요. 여하튼 시장은 조금씩 살아나가는 모습. 다만 분위기가 좀 순환하면서 일반 분들은 순환이 계속되면서라도 올라가는 네. 건데 순환한 게 약간 또 끊기는 모습이 좀 보이는 거 있고요. 종목별로는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 두더지 잡기라 그러나요? 올라가다가 좀 종잡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시세,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두더지 잡기라고 그러셨는데 시세 연속성이 나타나지 않고 진짜 뭐 게릴라성 장세? 두더지 맞아. 장세? 그 말을 제가 예, 했어요. 맞습니다. 게릴라. 예. 그런 이제 그 시장의 연속성 없이, 그러니까 순환매에 대한 흐름이 빠르게 이제 거래소 내에서도 전개가 되다 보니까 네. 지수가 올라가는 폭 대비해서 여전히 뭐 그 만족스럽지 못한 수익률에 대한 쪽을 창출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이게 코스닥에서 높은 수익률을 거두신 분들이야 뭐 지금 최근의 변동성에서의 그 변동성이 별 그렇게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또 막판에 못 견디고서 아마 지난번 그 댓글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팔아야 예, 지금 맞아. 거래소 종목을 팔고 코스닥으로 갈까요? 그때 제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지금 팔고 가시면 꼭대기가 될 겁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아마 네. 막차 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마음 졸이는 네. 또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그런 분들이 또 4월 달에 또 거래소 종목도 다 올라갈 때 올라갔을 때 또 거기서 하게 또 팔고 또 옮기시게 되면 네. 아무래도 그 다음부터는 또 모멘텀 주식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쪽을 한쪽의 추세가 계속해서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이 좀 더 유리하냐에 따라서 지금 계속해서 이쪽으로 옮겨 탔다 저쪽으로 옮겨 탔다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시장의 역사이클을 타지 마셔라.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제 대형주 중에서도 포스코 이런 것들은 워낙 상징성이 있잖아요. 네. 몇 년 동안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한 27만 원 원전에서 해갖고 엊그저께가 이제 30만 원 된다 뭐 하다가 네네. 갑자기 무슨 또 세무 뭐 이런 또 세금 뭐 하고 돈을 토해내야 된다 이런 예, 뭐 얘기는 과징금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규모가 또 상당하잖아요. 네네. 바로 이제 실적 발표 막 공식적 이런 시기에 주총 이런 복잡한 시기에 쭉 나오니까 말이에요. 이게 좀 황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포스코도 벌써 또 3% 툭 날아가잖아요. 네네. 그런데 또 참 쉽지 않은 게 저희가 오늘도 집중적으로 다룰 주식 중에 하나지만 뭐 1분기 적자 얘기가 여전히 많은데요. LG 디스플레이와요. 네. 그런 주식도 좀 살아나고 말이야. 네. 이게 어떤 기준으로 삼아야 될지 종목별로 다 다르고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하고 저런 사람은 저런 얘기하고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이유도 있고 떨어질 때는 적자니까 오히려 상관없다고 올라가고 말이야. 이게 종잡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예. 오늘 시장 상황 수급이라든가 특징을 각각 좀 찾아보죠. 이게 어제 외국인들 2,300,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2,300억 정도 넘는 그런 매수를 진행을 됐는데 그 중에 2,100억이 삼성전자에 집중이 됐습니다. 네이버에 대한 교체 물량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그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 쳤던 숏 커버링 물량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어쨌든 이유가 됐던 간에 대부분의 매수가 삼성전자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늘도 외국인 매수와 함께 더불어서 주가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종합주가지수에 대한 상승폭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 지수에 대한 쪽이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분위기는 일단은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네. 뭐 일본 시장에 대한 외국인 매도 그리고 네. 한국 시장에 대한 매수 이런 구도가 좀 형성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 네. 최근에 이머징 마켓에 대한 주가 상승을 놓고 보게 되면은 21주 연속 그 이머징 마켓 자금 유출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아마 나오는 그 자료에 의하면은 혹시 이번 주에는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을 할 만큼 이머징 마켓에 대한 시장 상승이 좀 두드러지는 그런 한 주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중심에 대한 반등세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 앞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포스코 하락을 하고 있는데 뭐 과징금에 대한 얘기 말고도 뭐 동부제철 인수권, 그다음에 신용평가 등급에 대한 강등에 대한 우려 네.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롯데쇼핑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용평가 등급에 대한 쪽이 하향 조정될 것이다. 네. 그리고 또 지금 그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뭐 회사채에 대한 그 로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되면서 네. 현대
그 상승 같은 경우 조정에 대한 흐름이 좀 전개가 되는 그런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반면에 이제 시장에서 그 급등하는 종목들도 있죠. 그러니까 한라 비스테온 공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삼성증권에서 목표가 상향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네. 뭐 가벼운 종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중한테 7%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지금 이상기후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뭐 CJ 제일제당에 대한 상승, 그다음에 롯데푸드에 대한 상승. 오늘 어디서 롯데푸드에서 드셨습니까? 아니요. 아오홈. LG 아워홈에서 드셨습니까? LG 계열이죠. 딱 LG는 아니고 LG 계열인데. 식사 맛은 어땠습니까? 맛 들을 게 없죠. LG 도대체 잘하는 게 뭡니까? 모르겠어요. LG 그룹 상당히 좀 걱정되는데, 네. 농담이었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이런 그 식음료 계열에 대한 주가들에 대한 쪽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우리자산운용에서는 농산물 ETF에 대한 집중적인 매수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만큼 이상기후에 대한 쪽에 베팅에 대한 쪽을 하는 쪽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시장이 종목이 뭐 전체적으로 그 같이 업종이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업종 내에서 한두 개가 시장을 리딩하고 나머지는 지지부진한 모습이라 종목에 대한 선택을 못하게 되면 오히려 뭐 업종이 움직이는 것, 시장이 움직이는 것과 상관없는 그런 수익률 게임에 대한 쪽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특징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CJ제일제당 뭐 여러 가지 재료가 있겠지만 오늘 직접적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그거 아닙니까? 중국의 또 회사 하나가 네. 결국은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 전 세계에서 라이싱의 또 경쟁자죠. 한 260만 톤인가요? 네. 그 중에 한 5, 60만, 그러니까 한 5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는 이쪽에서 네네.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일부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좀 올라간다는 측면도 아주 강할 것 같고요. 최근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쉬었던 주식군이 있습니다. LED 관련주들, 그죠? 서울 반도체 그리고 루멘스 네. 이런 것들이 좀 반등을 시도하는 것도 일단은 시장의 특징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봤을 때 오늘 시장에 강한 흐름을 보이는 거는 컴투스나 이런 애들 있잖아요. 게임주, 모바일 게임주 이런 것들. 물론 종목별은 엇갈립니다. 오전까지도 괜찮았는데 위메이드 같은 게 좀 약세로 돌아서는데요. NHN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게임주들이 좀 돌아가면서 또 좀 여전히 시장의 하나의 특징이 되겠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게 환경 관련주로 했는데, 올랐다가 좀, 열흘 쉬었던 거 있죠? 2주 때? KC 그린 올릭스. 그런 것도 오늘 좀 반등을 시도하는 것도 일단은, 특징주 중에 하나로 전 이해를 하고 있고요. 금융주들이 이제, 우리가 엊그저께 은행주 얘기를 좀 많이 했었잖아요. 네. 좀 그런 것도 올라간다는데, 순환 사이클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또 직접 이제 KB금융 같은 거가 추천 들어간 증권사가 있는데요. 막상 추천 들어오고 나니까 은행주들이 오늘 또 썩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조금 살아있는 것도 있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보합이죠. 우리금융은 0.4% 상승인 반면에, 하나금융은 또 0.77% 약세고요. 조선주는 어떤가요? 조선주도 뭐 강보합 정도, 보합 정도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정도가 시장의 특징이었고요. 특이한 것은 이번 시장에서 우리 뭐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됐건 낙폭과가 됐건 소재주의 반등을 선도했던 것은 LG화학 롯데케미칼이었는데요. 좀 힘이 좀 매가리가 조금씩 뭐라 그러죠? 힘이 좀 떨어지는 그 정도 느낌? 예,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SM인데요. SM이 오늘 아침에 또 3, 4%, 호가 자체는 아주 안 좋았어요. 예. 하지만 1% 정도 오늘 좀 해서 하락폭은 상당히 좀 만회하는 그런 모습인 반면에, 어저께 이어서 어저께도 시초가 대비 밀렸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음봉으로 마감됐어요. 주가 자체는 나쁘지는 않았는데요. CJENM에 대한 매매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저께 가격은 시초가 464, 465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맞네요. 464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요. 거의 뭐 그 가격 1,000원 차이니까 올라갔는데요.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사이도 좀 엇갈린 매매 좀 여전히 좀 보이고 있는 정도가 시장의 특징적인 주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철강주 중에서는 잘 나가던 현대이스코도 좀 과다 싶은 생각 저희가 좀 의견 드렸잖아요. 네네. 이론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데 오늘 3%? 3, 4%, 4% 정도 밀리네요. 지금 이 정도가 일단 제가 봤을 땐 특징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몇 가지 더 확인합니다. 예, 증권주가 또 오르는 게 있는데, 증권주가 오르면 좀 그렇게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거래소의 순환매에 대한 마지막 사이클을 장식하는 게 항상 증권주죠.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은행보험 다음에 이제 증권주가 좀 오르고 있다라는 점, 이게 좀 특징적인 모습으로 보고 있는데, 증권주 중에서도 이제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뭐 구조조정에 대한 쪽을 좀 잘 하고 있다라는 얘기, 그리고 또
경우에도 미래에셋 본사 사옥을 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네, 박현주 회장의 미래에셋 신화를 이끌었던 이 본사 사옥인데 한번 풍수를 통해서 그 본사 사옥의 위치 풍수적으로 어떤지 여의도 내에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국민은행 KB의 금융 거기 앞에 있는 네, 거잖아요. 맞은편에 있죠. 지금 그 맞은편에 동부가 있죠. 그 맞은편을 두고서 한쪽은 동부고 한쪽은 미래인데 어떻게 이렇게 갈렸는지 그룹의 운명이 예, 궁금합니다. 증권주는 관심 있는 거 대한민국 네.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디 키움증권? 당근이죠. 네, 다른 키움증권. 대한민국의 증권사는 하나만 보면 되죠. 네네. 키움증권, 대키움증권. 아, 키움증권 주가 한마디로 싸다. 그건 근데 사심이 들어간 방송입니다. 이거는. 예, 요거는 이제 객관성은 별로 언급하면 없어요. 안 되고요. 언급하면 안 되고 네. 한마디로 싸다. 네. 그러면 좋아하시겠죠? 네. 거기까지 하겠고요. 또 그 비아트론이라고 아세요? 네, 그 오늘- LG 그룹 네, 계열사. 디스플레이 장비 그런 거 관련한 회사죠. 예, 맞습니다. 그 비아트론 같은 경우는 열처리 기업이죠. 지금 LG그룹 쪽에서 보게 되면은 열처리 장비 쪽을 만드는 그런 디스플레이 장비 쪽 회사인데 오늘 비아트론 추천도 들어왔어? 같은 경우도 오늘 그 증권사 보고서가 있었고요. 또 아바텍 같은 경우도 싸다라는 그런 얘기 보고서와 함께 더불어서 주가 아바텍은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LG그룹, LG 디스플레이, LG전자가 움직이니까 관련된 밑에 기업들도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오늘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특징적인 종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건 뭐 있죠? 그 아모텍은 뭐야? 아모텍 같은 경우는 스텝모터 만드는 회사죠. 그게 뭐 하는 거야? 아니, 아모텍을 누구다 추천하던데? 네, 아모텍도 이제 그 실적이 좋아질 때 계속해서 이제 개선되는 쪽이기 때문에 스마트 부품주, 혹은 부품주로 보시면 됩니다. 갤럭시 S5 출시에 따라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보시면 말 나온 김에, 네. 그 뭐, 저기 뭐야, 지문? 지문이 크루셜텍. 예. 어저께 급등했었잖아요. 네네. 오늘도 보니까 이거 완전히, 이거 뭐라 그래, 시초가 훅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 왔네? 네, 어제가 아니고 한 며칠 전이었죠. 오늘도 월요일날. 그랬어요. 월요일날 급등 한번 했었고요. 오늘도 아침에 엄청 올랐었어요. 아침에요? 네. 네, 아침에 좀 올랐다가. 근데 뭐 크루셜텍이 납품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아직까지 확인된 바가 없어서 그건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특징주 거의 다 봤죠? 네. CJ제일제당이 오늘 뭐 가장 핫한 주시니까 그 정도 봤고요. CJENM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예, 다음 코너로 넘어가죠. 네, 그 두 남자의 레포트 바라보기 코너입니다. 오늘도 레포트 한 두세 개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시장의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죠. 미국에서부터의 바이오 주식, 그리고 또 하나의 SNS 관련주 뿐만 아니라 각종 모멘텀 관련 주식의 하락에 따라서요. 영향을 네. 직접 간접 받을 수밖에 없는 주식,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에 대해서 오늘 KDB 대우증권에서 아주 의외의 제목을 달아면서 레포트가 나왔어요. 한번 좀 소개해 주세요. 이 레포트, KDB 대우증권 네이버와 관련된 레포트인데, 아마 다른 내용에 대한 쪽도 뭐 그동안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하고 별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그 구글 플레이 라인 보시게 되면은, 잠시만요. 예. 보세요. 여기서 나이대를 알 수 있어요. 네네. 제목을 한번 봐주세요. 오늘 네이버. 네네. 네. 썸 타는 중이라고 돼 있죠? 썸 타는다는 뜻 아세요? 아니죠. 그걸 모르겠습니까? 예. 썸 타는 중 예. 거의 의미를 정확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희 오늘 아침 방송했는데, 네. 저는 솔직히 썸은 뭐 좋아한다, 뭐 이런 느낌. 예. 여자친구가 되기 전에 그런 뭐 느낌. 썸씽이 있다 이런 뜻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예. 뭐야? 썸 타는 중이라는 느낌은 뭐야?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 호감을 갖고 이끌리고 있다라는 뜻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썸 타는 중이라는 얘기는 네이버에 여전히 네이버가 끌린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썸 타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음. 이 네이버에 대한 쪽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크게 뭐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이제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1450분 중에요. 네. 저 같은 분이 10분은 계셔요. 네네. 지금 10분은 이해를 못하는 거야. 지금 썸 타는 중을 정확하게. 나머지 분 다 아시지. 예, 개그 콘서트를 보셨으면 이해하셨을 겁니다. 개 콘서트 어렵다? 네, 개그 콘서트 어려우십니까? 어려워. 네. 썸 타는 중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분은 많아요. 10분은 못 달라. 여기서 네네. 10분. 예. 인증하시는 겁니다. 나이를 자꾸. 여기 보니까 여기도 모르시는 분은 많아요. 지금요. 10분은 몰라. 몰라도 아는 척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몰라도 아는 척 하는 거죠. 네. 네. 계속하세요. 지금 보게 되면은 그 라인에 대한 가입자가 3억 9천만 명, 계속해서 유지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3월 18일자 기준이죠. 3억 9천만 명. 아마 다음 달인가요? 5월 달쯤에는 5억 명에 대한 돌파 가능하지 않을까. 하루에 75만 명이래요, 그래도? 그러니까 가입자 증가 속도가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라인이 3월 달 평균 가입자 수가 75만 명.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별그대 효과에 대해서 힘입어서 지금 중국 쪽에서의 가입자 수 증가에 대한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난 6개월은 66만 명이었는데 3월 달 들어서 속도가 좀 개선되었다. 근데 뭐 4월 달 들어서 좀 둔화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은 이제 뭐 별그대에 대한 효과가 뭐 사그라든다라면은 다시 한번 66만 명대로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잠시만요. 예. 별그대 효과 있잖아요. 네네. 잠시 후에 깜짝 놀랄 영상 저희가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그 별그대 효과가 줄어든다고 해서 뭐 네이버에 대한 라인에 대한 성장 속도가 줄어드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이런 얘기는 한번 미리 드렸었고요. 뭐 라인몰이라든가 라인콜 이규찬 기자도 한번 얘기했었죠. 라인몰에 대해서. 이규찬 기자 어디 갔어? 근데? 예. 홍콩에 지금 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라인콜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를 한번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실적에 대한 개선세에 대한 쪽 여전히 잘 나타나고 있다는데 이런 내용은 뭐 그렇게 뭐 다른 보고서에서도 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주목하셔야 될 거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부담만으로 주가가 하락이 시작된 적은 없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걸 좀 읽어봤는데요. 이 대우증권의 레포트 쓴 친구가 상당히 문학적으로 썼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밸류에이션 부담감만으로 주가 하락이 시작된 적이 없었다는 건 뭐냐면 성장하는 주식은 밸류에이션 부담 때문에 순간적으로 조정은 들어올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추세를 바꾸는 요인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기업이 성장하고 있느냐, 성장하고 있지 않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호텔신라 같은 경우 지금 조정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호텔신라를 갑자기 왜 끈 거든요? 더 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여기서 끝났다라고 보십니까? 호텔신라가? 끝났다니요.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말이 안 되는데 네. 솔직히 네. 이런 얘기는 하더라. 어떤 얘기요? 이런 얘기하면 혼날지 예, 모르겠는데. 말씀하십시오. 이건 개인적인 얘기니까요. 예. 제가 그 박혜성 본부장이랑 만난 게 3월 5일인가 6일을 만났잖아요. 네네. 하여튼 그 딱 보면 저기 그 리옹크장 올라가기 전부터 딱 그 날이었는데 또 무슨 토요일날 만났잖아요. 네. 그럼 이것저것 얘기하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주가는 어떻게 봐요? 내가 뜬금없이 물어봤어. 네. 그랬더니 그 친구 뭐라는 줄 알아요? 뭐라고요?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래. 속으로, 개새끼. 그랬지, 내가. 해보세요. 그래서 어차피 회사 계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주식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부적인 분이 오히려 또 매도할 때 주가가 더 가는 경우가 많죠. 예전에 현대차 직원들 현대차 20만 원대에서 무지하게 매도하더라고요. 자사주 받은 거. 그래서 현대차 많이 올라갔었는데. 그 얘기하니까요. 예. 오늘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혹시 사장님 이거 방송 보시면 혼나는데. 예. 얘기하십시오. 그래도 키움증권이 최고라 그랬으니까 한마디 네. 해야죠. 그 얘기 나오니까 현대차 지금. 네네. 제가 여기서 키움증권에서 일할 때요. 그러니까 벌써 7, 8년 됐죠. 근데 그 현대차에 다니는 세일즈맨이 저희 그 회원이었어요. 네네. 근데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현대차가 27,000원 언저리였어요. 한 3, 8년도 얘기죠. 27,000원인데 저한테 제가 사라 그랬어요. 네네. 그랬더니 주가 더른다 그래서 그때도 소심했죠 제가. 네. 더블 날 거니까 갖고 네. 가자 그랬더니 우리 전문가님 형님 그러잖아요 저한테 툭 하면 네네. 형님 믿고 무조건 가야죠 그랬거든. 예. 이틀 지났어. 네. 정확하게 12%가 올랐어. 네. 한 3일 동안에. 네. 형님 고맙습니다 그랬어. 형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팔았다고. 네. 다시 사야겠다 그랬거든. 네. 1년 동안 안 사더라. 주가는 7만 원 가는데. 네. 그러니까, 7만 원인데. 7만 원인데. 한참 멀었을 텐데요. 한참 벌었지. 1년 동안 그렇게 엄청 올랐을 때가 있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직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 하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호텔신라도 꺾이지 않았다라는 얘기에서 보셨듯이 라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지금 가입자 수에 대한 증가는 여전히 지금 꾸준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에 대해서는 이상 무다. 다만, 지금 이제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차이가 어느 정도 벌어졌길래 왜 이렇게 지금 글로벌리하게 지금 주가에 대한 조정이 나타나고 있느냐에 대한 쪽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 표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소프트웨어 기업들 조정이 좀 필요하겠구나라는 게 좀 보이실 겁니다. 하드웨어 제조 업체죠.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 하드웨어 제조 업체의 이제 시가총액이고요. 지금 밑에 이 파란색 선이 하드웨어 제조 업체의 시가총액이고 네. 과거에는 거의 비슷했었습니다. 2013년도 8월 달만 하더라도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네.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했고요. 네. 하드웨어 업체들의 주가도 상승했습니다만은 거의 상승폭이 미미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 애플, 델, 레노버, HTC가 이제 하드웨어 기업이고 지금 소프트웨어 기업은 네이버, 그다음에 구글, 야후, 아마존, 텐센트, 바이두, 그다음에 보게 되면은 그룹폰, 그 다음에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한 쪽들을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에 대한 주가 상승이 너무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포워드 EPS죠. 앞으로 향후 12개월 동안의 실적 전망치를 기준으로 해서 네. PER 배수를 냈을 때 삼성전자와 네이버의 EPS 갭이 지금 보게 되면 PER 갭이 이렇게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PER 갭이 이 정도로 벌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줄이는 그런 이제 그 과정에 대한 쪽이 좀 나타나고 있다. 근데 이제 그 제조업체들에 대한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해버리게 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LG전자가 주가가 올라오는데 LG전자 12개월 EPS 기준으로 올라와 버리게 되면 14배거든요. PER이. 아, 근데 약간 졸려, 솔직히.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올라오고 나면은 또다시 모멘텀 주식이 또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 거래소 기업이 돌아서 올라가서 거래소가 계속 올라가느냐 그걸로 보냐 아니면은 다 쉬었다가 이쪽에 갈 수 있느냐에 대한 쪽에서 놓고 본다라면 쉬었다가 모멘텀 주식 다시 간다. 솔직히 대표님 말하다가 좀 지쳤죠, 지금. 보고 싶다는 거죠. 좀 지쳤죠, 솔직히. 네네. 지금 액츠님이라고 지금 쓰는 ACTS, 액츠님이 네. 정확히 쓰신 거예요. 네. 이분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지금요. 예. 지금 제가 봤을 때 그 설명은 둘이서 예. 삼성전자나 애플이랑 그 네이버 이거가 서로 밀당하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예. 네이버가 떨어져서 그걸 갭을 메꾸든지 아니면 삼성전자나 애플이 올라가서 해결을 한다 그거잖아요. 네. 서로 한쪽이 지나치니까 부러지기 전에 서로 밀당하자. 이거 아니야, 지금? 예. 그 얘기를 하려는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지금 뭐 전체 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확장세에 대한 쪽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성장성 이상 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물론 그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멘텀 주식 올라간다고 해서 지금 개나 소나 다 올라왔었거든요. 지금 3월 중반까지는 개나 소나 다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옥석가리기에 대한 쪽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5월달이 또 이번 4월 초 잘 지나고 나면 또 이제 성장주들에 대한 상승이 다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쪽 나타날 것이다라는 게 이 보고서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거죠. 마지막 이제 뭐 개나 소나 올라갔다는 건데 그거는 이제 말이 좀 지나친 거고요. 네. 이거죠. 네이버가 올라가니까 엄청 떨어지다가 이번에 급등한 주식이 하나 있잖아요. 네네. 뭐라고 말하긴 그렇죠. 경쟁사 있잖아요. 다음이요? 난 다음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네네. 본인이 입이니까 네. 나중에 문제되면 자기가 책임져. 다음 같은 경우는 다른 이슈가 좀 있었죠. 있었죠. 있어봤자 좀 네. 뭐.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시장의 하나의 흐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많은 이제 어떤 그 저항이나 지지 영향이 이렇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주식도 꺾이면 꺾이는 수밖에 없죠. 쉬었다 네. 가는 거죠. 애널리스트가 얘기하는 것은 항상 긴 관점에서의 얘기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75만 원 정도 레벨이 한 상당히 의미 있는 선일 거라는 생각을 지금 그냥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지지는 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요. 시장이요. 예. 근데 모르죠. 또 미국이 또 오늘 주말에 갑자기 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또 훅 더 떨어져 있잖아요. 네. 지금 얘기 나오는 대로 미국에서도요, 지금 전형적인 빅 숏의 시기가 왔다,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엄청나게, 팔아갖고 벌 수 있는 찬스다.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많이 빠지면 다 떨어지는 거죠. 그럼 75만원 문제가 아니라 훅 떨어질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그런 레벨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수도 생각하시고요. 종목별로도 각각 대응. 그것이 바로 흔히 얘기해서, 아주 길게 가는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아닌 이상에는 개인적으로 매매하신 분들은 리스크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다 할 수가 없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키움의 전문가들 있잖아요. 네네. 키움의 전문가들 그런 걸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시는 분들 위주로 여기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종목 한번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LG 디스플레이를 얘기할까 하는데요. LG 디스플레이가 LG그룹에서는 물론 LG노트 쭉 가고 갔었지만요.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시장 중심에 서 있어요. 이게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요. 어제 오늘 레포트가 한 5-6군데서 나왔습니다. 근데 보시면 똑같은 얘기들 하고 있어요. 뭐냐면 1분기는요. 지금까지 발표한 자료를 보면 1분기는 대부분 적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네. 그리고 최소한 적자 아니더라도 컨센서스보다 많이 하향 조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수는 흑자지만
컨센서스는 하야입니다.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우리 시청자분들이요. 나중에 혹시 적자 났는데, 야, 적자 났다, 개파락이다. 이건 아니는 거란 얘기야. 왜냐면 지금 LG 디스플레이는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적자인 건 다 웬만한 사람은 적자라고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을 일단 먼저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2분기인데요. 대부분이 적자건 아니건 간에, 물론 저희가 오늘 보여드릴 것은 현대증권 자료인데요. 맞죠? 네. 현대증권 흑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매출 6조 원, 영업이익 540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요. 근데 그 1분기가 된 적자건 아니건 간에 중요한 것은 2분기는 실적의 턴어라운드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 두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LCD의 그 UHD TV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쪽에 대한 그 비중이 늘어나면서 매출이 좀 늘어난다 해서 수익성이 좋아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전 세계 TV 패널 있잖아요. 예. TV 패널의 공급 증가율이 무슨 3%면 수요 증가율이 5점 몇이야. 그래서 수급에서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큰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이 친구들의 얘기. 대한민국 애널리스트들 어제 오늘 제가 6개를 거의 다 읽었어야 돼요. 이거 방송을 네. 준비하면서. 거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결론은요. 수치에 뭐 3.5다, 3.6이다, 3.7이다. 아니면 5.4다, 5.5, 5.6. 이거에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딱 제가 말씀드린 게 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의해서 결국은 1분기 바닥으로 실적은 턴어라운드 한다. 그게 이게 딱 핵심입니다. 지금 이 핵심이에요. 그 LG 디스플레이 핵심인데 그러면 LG 디스플레이는 어떠냐? LG 디스플레이는요 기관들이 엄청 지금 최근에 샀어요 주식을요. 네. 보시면요, 그 일별 주가 그런 거 보는 거 있죠?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 최근에 기관이 엄청 매수를 했죠. 이거 좀 일별 주가 0124 화면 있죠? 네네. 제가 또 그런 것도 아는 남자예요. 디테일하게. 이거 말고 0796이 좀 더 낫습니다. 0796? 네네. 아, 0796은 뭐야? 난 생전 본 적이 없어. 이거? 이거는 이제 투신 어디서 샀는지까지 다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기관 너무 자세히 알면 머리 아픈 거 아니야? 투신이 주로 중심으로 해서 이거 현대중공업이고. 그러니까 자기 틀린 이거 하고 그래서 딴 소리 지금 하고 보게 되면 투신이 주로 매수를 했죠. 보험자도 샀습니다만 투신과 연기금 중심에 대한 매수세 이어진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난 그 커피 마시고 있다 갑자기 훅 딱 그 얘기 화면을 보여달라고 그러셔갖고. 아, 나는 그걸 보려고 그랬지. 0124 화면 그게 네네. 익숙하니까. 0124를 보여드릴게요. 그게 훨씬 편해요. 네. 내가 투신이건 연기면 뭐고 관심도 없어. 네네. 이거 보면 쫙 나오잖아요. 국내 기관이 오른쪽 중간에 표 쭉 잡으세요. 빨갛게 나오는 거 위아래로. 그게 국내 기관이에요. 예. 국내 기관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저기에요. 외국인인데 외국인은 좀 팔다가 최근에 한 3일 사다가 어저께 다시 순매도로 돌아선 거 보이잖아요. 네. 이게 보면 이제 국내 기관이 사고 있는데 딱 이런 거예요. 이게 보시면 추세가 좀 반등하고 있는데 이런 주식은 이제 저라면 이제 저나 이런 이승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길게 보니까 이제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거 좀 쑥 장기 매수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보다 한 수 위에 있는 친구들이 말해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매를 할 때 도움 받으려면 이제 키움증권 전문가분들이랑 많이 상의해야 되는 분들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저희는 이제 장기 매매 좋다고 그러지만 그분들 디테일하게 더 보기 때문에 직전 고점들이 있잖아요. 네. 27,300원, 26,500원 그 사이에 거래가 많았을 거라고요. 1, 2월 달에 그죠? 예. 1월 말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매매를 좀 자잘하게 디테일하게 하실 분들은 키움증권에 계신 분들, 여기 전문가분들이랑 키워드림이 하시는 분들이랑 좀 상의하시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대부분이 LG 디스플레이 매수 의견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참고적으로 오늘 보여드린 바로 어디야 이거 현대증권의 김동원 애널리스트는 33,000원 목표 주가를 제공하고 있다. 네, 그걸 오늘 말씀드리겠고요. 어제 저희가 이틀째 계속 해드리고 있지만은요, 저희 방송 했는 것도 저희 요약해서 딱TV 올려드리고요. 레포트 같은 경우는요, 그 혹시 레포트까지 좀 자세히 한번 찾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딱TV.com에 들어오시면은요, 그 레포트를 바로 클릭해서 보실 수 있게. 어떤 증권사마다 바로 다운이 되는 데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뭐 또 걸어놨어요. 그래갖고 들어가서 또 클릭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약간 있잖아요. 네. 그 차이만 있을 뿐이니까요. 지난번에 몇 번 우리 시청자분들이 레포트 보면 어떻게 해? 이런 분들이 있어갖고 저희가 또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들이랑 또 상의를 했어요. 저희 회사 쪽에 연결된 분들이랑. 그래서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왜냐면 우리가 링크만 걸어줬을 뿐이니까. 예, 직접자 사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타 대차 거래 뭐 상환 늘어나는 거 이런 것들 혹시 특징적인 거 있어요? 대량 거래 쪽에서 특징적인 거는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거래가 한 60만 주 어제도 이제 대량
적인 모습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쪽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원익 IPS에 대한 대차 거래가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최근 한 일주일 좀 넘게 지금 보게 되면 한 300만 주 가까이 대차 거래 물량에 대한 쪽이 증가를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대차 물량에 대한 쪽이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주가가 뭐 급락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원익 IPS 오히려 올라오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차 거래 물량에 대한 쪽이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적인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 원익 IPS 같은 경우는 기관은 뭐 이미 주가를 좀 많이, 주식을 많이 팔았습니다. 지금 뭐 8,000원에서 10,000원 올라갈 때 주식을 대부분 팔았고, 외국인들이 이제 그 물량에 대한 쪽을 뭐 걷어갔다? 이런 표현에 대한 쪽이 좀 어울릴 것 같은데, 외국인은 지분율을 거의 한 15% 이상 늘렸습니다. 4%대에서 한 19%대까지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매수를 고려한다라면 오히려 뭐 주가에 대한 여러분 대차 물량보다는 이 외국인 매수 물량에 대한 쪽에 집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기 시장에서 대차 거래까지 나왔고요. 오늘 특징적 그 레포트 계속 나왔는데요.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SM 있잖아요. 네네. SM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포인트. 그러니까 SM은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국인이 지금 매수한 상위권 두 번째 종목인가요? 올해 들어서 그 매수한 종목 상위권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 SM 같은 경우는 뭐 주가가 당연히 아직까지 그 세무조사에 대한 쪽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 시장에서 이거를 반영하고 있는 과정에 좀 속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뭐 여전히 뭐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거기다 이제 그 오늘 제가 질문 드린 거는, 그냥 오늘 이제 주가 이제 떨어졌다가 좀 많이 그 양봉이 나오고 있잖아요. 주가는 마이너스거든요. 어저께 KBS 9시 뉴스에서 엄청 때려 맞은 거 아시잖아요. 보셨어요? 아니, 전 못 봤습니다. 그 LA에 말리부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뭐 그거는 미국에서 제일 비싼 동네 아니에요. 뷰가 딱 있어갖고 태평양 쫙 보이는 데거든요. 거기 이제 호화 별장을 갖고 있는데 그게 있어갖고 이제 뭐 어떻게 빼돌렸다 해갖고 때려 맞은 거 아마 뉴스 보셨을 거예요. 그래갖고 SM은 밤중에 부랴부랴 뭐 불법 아니다. 정상적인 절차도 했는데 그분에 대해서 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멘트를 드리겠는데요. 저는 방송에서도 아침부터 이거 핫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 제 의견 그대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악질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이게 정말 두 가지 케이스죠. 그러니까 회사에선 부인했으니까 이거는 뭐 세무적으로나 법적으로 다툴 일이잖아요. 그래서 관계기관을 통해서 공방하고 정 안 되면 법정에서 판별되는 거니까 아직 오랜 동안 나와 있는 일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 이게 아무 일이 없다. 회사 측의 주장이 맞다 그러면 그냥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호재죠.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요. 만약 회사에 정말 잘못했다. 그래갖고 뭐 큰 집을 가건 벌금을 내건 뭐 두드려 맞아야 된다.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럼 뭐냐 이거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오히려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정말 나쁜 일이 벌어져서 돈이 빠져나갔잖아요. 누구한테는 건. 그게 혹시라도 회사 돈이라도 어떻게 그래서 흘러 들어갔다면 그거는 증권의 자본주의 회사에서 기업의 돈은 주주의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주의 돈은 기속될 수밖에 없는 일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벌금 내는 건 개인적으로 벌금 내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는 호재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돈은 돌려받아야죠. 어떻게 됐건 간에. 토해내야 되니까요. 그게 아니면 최소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업은 환골탈 때 계기가 되는 거죠. 이제는 그런 나쁜 짓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럴 수가 없죠.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저 장기적으로 호재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다만 아주 조그만 회사 있잖아요. 아주 조그만 회사가 대주주가 비리가 있으면 그거 날아가는 회사가 엄청 많았어요. 아주 조그만 회사. 그래서 코스닥에 이상한 기업들 날아간 게 우리가 시청자분들 수도 없이 보셨잖아요. 여태까지야. 한 10년 동안이요. 근데 이거는 SM은 조그만 회사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환골탈 때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냥 정말 잘못된 일이 벌어졌다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보면 그 장기적으로는 호재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난 기본적인 이제 판단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다음 코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규창 기자가 간다 코너인데요. 이승원 대표. 이 이규창 기자 어디 갔어? 그러니까요. 어디 갔습니까? 이규창 기자가 홍콩을 갔어요. 홍콩 갔는데 취재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취재는 한 거를 얘기할 수는 없고요. 취재 내용은 이제 갔다 와서 이제 해야 되는 거라면 서로 약속돼 있을 때니까 몇몇 언론사랑 같이 간 거로 알고 있고요. 해외 쉽게 얘기해서 제가 힌트를 드리면 해외 SNS 회사입니다.
SNS. 네, SNS 관련 기업인데 이번에 아시아 우리나라 또 진출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로드쇼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출장 간 거로 알고 있고요. 거기다 또 하나 이제 딱TV 관련해서 취재를 하러 갔어요. 저희가 이제 딱TV라는 걸 이제 머니투에서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취재하러 갔는데요. 오늘 이 친구가요. 가기 전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요. 네네. 취재를 해서 단독 영상을 보내겠다고. 진짜 단독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머니투데이에서도 공개가 안 한 거고요. 따끈따끈한 단독 영상을 직접 보내와갖고요. 이거를 저희가, 지금 1시 몇 분이잖아요. 12시 47분경에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화면을 저도 아직 못 봤고요. 우리 이승원 대표도 못 봤는데요. 제 방송하는 중에 다 처리가 됐는데요. 같이 동영상. 정말 리얼타임은 아니죠. 한 1시간 반 전에 찍었을 테니까 영상으로 레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홍콩의 번화가인 침사추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한국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방영된 적도 없었던 드라마가 이렇게 인기를 끈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조만간 홍콩의 메인 방송사인 TVB에서 방영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미 온라인에서 이 드라마를 몰래 지켜봤던 시청자들이 이곳 번화가에서 한국 식당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방문해본 한국 식당은 2시간씩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음식을 먹어보고 간편하고 가 있는 것을 광경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미 여러 한국 식당들이 영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와 그리고 배우들을 물어봤더니 상속자들의 이민호 씨를 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시티헌터 상속자들을 통해서 이민호 씨는 이미 중국에서 톱스타로 부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수현 씨의 경우는 별에서 온 그대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업라이징 스타라고 분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별에서 온 그대의 인기는 아직까지 방영이 되기 전부터 이렇게 인기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홍콩에서 메인 방송사가 방영을 할 경우에 그 인기가 더 확산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20대 홍콩 젊은이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은 조만간 5월 달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별에서 온 그대를 보고 거기에 등장했던 촬영지 곳곳을 한번 직접 둘러보려고 한다는데요. 홍콩 돈으로 8천 홍콩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100만 원 가까운 예산을 가지고 한국을 방문해서 동네 분위기나 명동 그리고 신라면세점을 들러서 쇼핑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홍대에 들러서 여러 곳에서 직접 먹어보고 마셔보고 한국의 문화들을 즐겨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꼽는 것으로는 김수현의 인기가 가장 큰 요인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고 이미 홍콩의 젊은이들은 타이완을 주로 많이 방문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제주도를 방문하는 것과 이유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말이 통하기 때문인데요. 말도 통하지 않는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서 20대 젊은이들이 열심히 돈을 모아서 1년에 한 번 있는 해외여행의 기회를 바로 한국을 선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 같은 추세가 더 이어질 거라는 예상을 가능하는 게 한 부분은 지금 별에서 온 그대의 인기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네이버의 라인을 최근 들어서 스마트폰에 깔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별에서 온 그대의 주인공 도민준, 천송이의 스티커가 라인에 탑재되어 있기 때문인데 단지 그 스티커 하나를 쓰기 위해서 라인을 깔아보고 친구들과 라인으로 대화하는 친구들도 늘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중국에서 대한민국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통해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한국의 기업, 서비스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홍콩 침사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박 아닙니까, 저 친구? 저렇게 하니까 진짜 기자 같네. 진짜 기자 맞고요. 네네. 저 안경 있잖아요, 저 안경. 예, 예. 저 안경에 도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알기에는요. 네네. 그런데 저 친구가 저희랑 같이 방송을 작년에 했던 기회가 있었는데, 빅먼이랑 코너했을 때 안경을 3개인가 샀어요, 저 친구가. 예, 예. 그 옷에 맞춰서 샀는데, 그걸 또 갖고 간 또 센스를 보여준 저 친구가. 하여튼, 오늘, 저도 화면 사진 준비했는데, 그 사진이 갑자기 삭제가 돼갖고 못 보여드리는데요. 다음 주 금요일 날 좀 더 와서 더 자세한 얘기나 해드리겠지만, 2가지 포인트를 여기서 얘기했습니다. 그죠? 하나는 이제, 김수현이, 별에서 온 무대가 공식적으로 TV에서 방영하기도 전에, 이제 많이 다운받아서 현실적으로 봤을 텐데요. 하기도 전에 이미 그런 한국 음식이 또 대박을 또 치고 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분 기다린다, 30분 기다려서 먹었다는 얘기 했고요. 마지막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아까 네이버에 또 관심 많으실 텐데요. 네이버 라인을 진짜 드라마 때문에 깔아서 보고 있다. 깔아서 해봤다. 아까 천송이 스티커? 네네.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한 것이 아마 오늘 저 친구가, 이창 기자가 얘기한 거가 핵심적인 얘기다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저는 드라마를 안 보는데요. 잘 안 보는데, 이성훈 예. 대표한테 자수할 게 있어요. 네. 이 얘기까지 하면 이성훈 대표가 너무 기곤만장할 것 같아갖고요. 얘기를 안 했는데요. 네. 지금, 이제, 별의 성기대는 이제 북경에서 방영을 했으니까요. 네. 방영 다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못 본 애들이 또 스마트폰에서 다운받아서 볼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얘기 들었는데, 지하철에서는 뭐 뉴스 보고 게임하는 애들이 있는데, 게임 얘기, 또 어떤 게임 하는지는 제가 또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드라마를 보는 애들이, 지난주였으니까 그 전주까지는요, 네. 거의 10명이면 10명이 별의 성그대를 봤다는 거예요, 중사람이요. 그러다 보니까요, 얘네들이 깜놀한 게 있어요. 욕구라고 있잖아요, 사이트. 네. 우리나라, 욕구. 욕구. 걔네 말 욕구인가 뭐라 그러는데, 예. 그거가 걔네가 토드란 거 알아요? 아니요? 토드란 게 또 사이트인데 걔네가 합병했어요. 그래서 토드란 애가 있어요. 네. 유튜브 같은 애인데. 그러니까 토드라는 거가 우리나라 두 자에다 못 쓰는 건데, 네. 토든가 뭐 정확한 발음을 잘 모르겠어요. 토든가 있는데, 거기서 리얼타임으로 있죠. 한국 네. 방송이랑 어떻게 계약을 맺었나 봐요. 리얼타임으로 지금 전 맨날 저한테 하던 드라마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쪽팔려서 말을 안 하는데 그게 길가마에 다 붙여 있어요. 그리고 네. 써 있는 게 생 있죠. 생중계. 네네. 생중계라는 데 써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한테 글 쓸 때 마지막으로 그 글 쓰자는 거 있었죠. 보안 관련주로 했던 네. 거. 맞습니다. 뭐예요 이게? 보안 관련주에 갖고 S1하고 아니 드라마. 드라마? 3days하고. 그 3days를 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생으로. 네. 한국이랑 리얼타임으로. 예, 예. 그 토드라는 애는, 네. 서비스가. 거기 누가 나와요? 거기에 박유천, 미키유천 나오지 않습니까? 비큐죠? 예, 동방신기, JIJ. 제가 이제. 예, 예. 그런 상상이 안 돼 있잖아. 네, 상상이 안 돼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만큼 한류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3days 같은 경우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는데, 어제 또 어제 또 하나 방영이 됐죠. 근데 그만큼 한국 드라마에 대한 반응이 이 같은 또 아시아권이다 보니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 그런 소재들, 그리고 이제 아시아인이다 보니까 더 쉽게 공감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하철 타면 이제 네. 광고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광고에는 맨날 성형외과 광고가 막 더덕더덕 붙여 있잖아요. 끔찍하게요. 네. 비포 애프터로 해갖고 그래서 요번에 그건 좋지 않다고 뭐 정부에서 얘기했잖아요. 네. 거기에 3days가 붙어 있는 거예요. 토드 때리고 있어요, 지금 중국에서. 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일들이 어딘가에 세계가 어디선가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시장에 무섭게 바뀌고 있는데 갑자기 딴 얘기 하나 해드리면 저는 하여튼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요. 지금 모멘텀이고 뭐고 간에 저는 성격이 아시잖아요. 네. 뭐한테 꽂히면 확 꽂혀버리잖아요. 네. 2,000개 주시지만 사실상 관심은 어제부터 CJ 예능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지금 왜 도대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왜 5천억이란 돈이 CJ가 뭐가 아쉬워서 텐센트랑 합해서 5천억 받았냐 이거죠. 그게 돈이 없는 기업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조그만 회사가 물고 넘어가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돈이 엄청 많은 초재벌 CJ그룹에서 뭐가 아쉽다고 텐센트랑 손을 합치셔서 가겠냐 이거죠. 그래서 그만큼 거기다가 42배? 네, 맞습니다. PR 42배? 42배도 인정을 받았죠. 잠깐 볼게요. 죄송하지만 네이버가 몇 배요 지금? 네이버도 40배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의 40배? 예. 지금요? 예. 그러면 네이버 40배나 어저께 CJ 텐센트가 CJ 한 거 게임 있잖아요. CJ 게임을 한 거 앞으로 바뀐다는 거. 네네. 그럼 42배 한 거랑 도칭했죠. 똑같네요. 거의 지금 텐센트하고 같은 밸류에이션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CJ 게임즈 같은 경우도 그 정도 밸류에이션을 인정받았는데 그게 이제 현재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고 내년 되게 되면 또 다운이 됩니다. 25배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비싸다라고 보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쓰신 분이 역시 또 중국에 계신 분들 많아요. 네. 버디 퍼팅님, DM, 토도, 네네. 육구 어떻게 그래서 제가 한자로 제가 또 토자 이거 토자를 몰라갖고 제가 무식한 쌍을 되는데 금사월 때문에 네. 이게 토 두자잖아. 네네. 토도. 이거야 이거. 여기 네네. 써있죠. 토도 육구가 육구가 합병했어요. 네네. 육구가 토도를 인수했어. 그래서 이게 같은 회사인데요. 하여튼 여기가 계신 분이니까 저 이학년 저 친구가 거짓말 안 하는 걸 확인해 주신 거예요. 라이브로 한다고 어디 하나 써 있습니다. 거기 공항도 있고 하여튼 3days가 근데 이 친구가 이승원 대표가 저한테 3days를 갖고 글을 써야 된다는데 제가 맨날 디스했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그런 걸 못 알아보고 제가 그런 대단한 드라마를 못 알아봤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라이브로 네. 보여주는 그걸
라인도 보게 되면은 저도 라인을 깔았다가 지웠었거든요. 지운 이유가 뭐냐면은 배터리 광탈의 주범이 이 네이버 앱들의 문제가 뭐냐면 네. 배터리 광탈의 주범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앱을 삭제를 했었는데 네. 라인을 다시 깔았습니다. 왜요? 별그대 때문에. 천송이 스티커 받으려고. 진짜? 그래서 그때 이제 천송이 스티커 나왔을 때 그거 받으려고 제가 다시 다운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그 천송이 스티커 별그대의 효과는 떠났던 라인의 고객마저도 돌아오게 하더라. 당연히 그 라인 별그대가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 쪽에서는 라인에 대한 성장세가 당연히 좀 나타나지 않을까. 특히 라인이 단점으로 이제 그 제기가 드렸던 중국 시장에서의 확장성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이냐. 위챗 말고도 라인을 과연 쓸까에 대한 쪽이었는데 이 별그대 효과를 라인이 좀 톡톡히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나이를 40 넘어 살았잖아요. 네네. 이성원 대표도 30 넘어 살았잖아요. 네네. 여태까지 살면서 평소에 모르고 살던 것들이 많습니다. 알고 보면은요. 맞죠. 네. 라인에 천송이 스티커? 저는 네. 태어나서 천송이 스티커 있는 거를 처음 들었어요, 지금요. 아, 그렇습니까? 좀 볼 일이 없으니까, 그걸. 네네. 그리고 맨날 디스만 했으니까. 네. 지금 이제 김수현 님으로 제가 네. 종교로 바꾸려고 그러고 있지만. 네. 근데 문제는, 러브 플러스라는 얘기 아세요? 러브 플러스요? 뭐죠? 게임인가요? 모르세요? 네네. 55만 장이 팔렸다는 그 플러스 모르세요? 모릅니다. 진짜 몰라요? 네네. 그런 쪽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55만 장이 팔렸다는 거예요. 예. 게임 하나에 55만 장 팔렸는데 어저께 또 신 업데이트 버전이 나서 일본에서요. 그걸 새벽부터 예. 줄 서서 샀다는 건데 그건 모르세요? 정말? 예. 모릅니다. 딱TV 한번 들어가 보세요.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 쪽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네. 제가 이제 게임 쪽에서 보게 되면 파이널 판타지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파이널 판타지의 제작사가 스퀘어죠. 근데 이 스퀘어의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소니의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은 소니를 만들었고 네. 근데 그 라인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게임을 납품하는 회사 스퀘어의 시가총액이 한때는 소니를 앞서기도 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어떤 네. 가치 이런 것들이 네. 상당히 좀 크다는 얘기죠. 화면 나왔어요? 예. 예. 보시죠. 이거 좀 잠깐 보여드리세요. 네. 이건 전혀 주식이랑 상관없는 건데요. 이거 있잖아요. 한 번씩 오늘 다 들어가서 보세요. 정말 세상에 정말 평생 이런 거 모르고 사셨던 분이 많을 겁니다. 지금 여기 1200분 중에 이걸 아시는 1420분 중에 아시는 분은 한 20명도 안 될 거라고 제가 장담하고 네네. 있거든요. 네. 55만 장. 게임 하나가. 네. 예. 근데 어저께 정말 이거 갖고 관련 상품도 하고, 코나인가 거기서 만드는 거잖아요. 네. 닌텐도 DS에서 돌리는 게임인데, 나중에 한번 들어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55만 장 그렇게 많은 거 아닌데. 아니죠, 이게 보통 게임이 아니라, 네네. 닌텐도 DS에서 55만 장 대박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물론 이제, 그쵸. 최근에는 아마 대박일 텐데, 과거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에서 팔리던 게임 같은 경우는, 파이널 판타지 같은 경우 100만, 150만 장, 200만 장 이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훨씬 더 대단한 게임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 정도 55만 장이면 그래도 최근 들어선 대박 게임? 대박 게임이에요, 대박 게임. 이거 한번, 나중에 월요일 날이요, 이거 지금 검사합니다. 숙제 검사예요. 이거 다 한번 들어가서 보셔야 돼요. 정말 깜짝 놀랄 세상이 여기 열려 있다는 거, 나중에 보도록 하겠고요. 바로 다음 코너 넘어가죠. 네, 이유청 기자가 간다 얘기하면서 너무 흥미로워갖고, 딴 얘기하면서요. 좀 시간이 좀 노후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토크 배틀은 딱 하나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업에 관한 얘기 해보죠. 세라미스. 예. 조선업종에 대한 보고서 한번 잠깐. 네네, 화면 좀 보여주세요. 대신증권. 조금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뭐냐면은, 가스텍이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는데, 컨퍼런스는 참석하지 않고 익스비션만 다녀. 뭐냐면 슬쩍 둘러만 봤다. 그런 그런 거죠. 얘기죠. 네. 슬쩍 둘러만 봤다라는 얘기인데. 대키움증권은 안 그럴 거야. 그쵸. 네. 아마 컨퍼런스 다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그런 걸로. 근데 지금 핵심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수주에 대한 쪽, 그러니까 쇼일가스 관련된 LNG선에 대한 발주가 생각보다 늦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LNG선과, 그러니까 쇼일가스 관련 LNG선 발주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고 2014년보다는 15년도에 발주가 많을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NG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지금 좀 그 작년 말에 많이 올 초까지였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다가 조선주가 이제 작년에 이제 하반기에 올라왔었는데 생각보다는 발주가 조금은 늦어졌다라는 얘기가 요 그 가스텍 참가 내용에 대한 보고서였고요. 또 하나는 FLNG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플로팅이죠. 그러니까 그 육상 플랜트 대비 건설 비용이 적고 건조 기간이 짧고 한 이 FLNG에 대한 이 건설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요번 그 가스텍에서의 참관 내용이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 내용에서 제가 이제 오늘 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 거는 이제 LNG 분야인데요. 네. 이 부분을 또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 판을 약간 다른 얘기 해드리면, 섞어서 해드리면, 이거 LNG랑 셰일가스가 같은 흐름인데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원유 생산국 1위는 잘 아시다시피 사우디아라비아잖아요. 사우디죠. 2016년부터 제가 바뀐다 그랬잖아요. 미국으로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이 순수입국에서 순수출구로 가는 거예요. 예. 가장 그러니까 그러니까 에너지원에서 이 셰일가스도 하고 원유들 해갖고 뭐 LNG만 하다 보니까 경쟁자가 잠재 경쟁자 중에 하나가 누군지 아세요? 잠재 경쟁자. 네. 러시아, 미국. 바로 그거예요. 러시아에 지금 네. 러시아.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지금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미국에서 비판적인 또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지금 러시아를 지금 고립시키려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무슨 소리냐. 지금 러시아에서 뭐 전체적으로 그 가스를 의존하잖아요. 네, 에너지를 맞습니다. 의존하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서 에너지 의존을 20%로 낮추라 이런 얘기를 또 하거든요. 그게 보면 내부적으로 보면 미국의 것을 가자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그게 따라서 만약 그게 현실화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LNG원도 빨라질 거라는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LNG 건설이 빨라질 수 있다. 아니, 그거가 제 얘기가 아니라요. 네. 일부 또 증권사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요즘 LNG나 있죠. 이런 회사들이 좀 네. 올라가요, 주가가. 요즘 하나 제가 갑자기 회사 이름을 까먹었는데 네네. 월요일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적어놔야 되는데 나이가 들으니까 껌뻑껌뻑 가. 네네. 그래서 요거 그게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관련돼서 본행제 있죠. 본행제. 본행제 뭐 한국카본 뭐 이런 애들. 한국카본 있고 또 뭐 있어? 한국카본 있고 또 그 밑에 본행제 있는 친구들 많죠. 동성하인텍. 뭐 동성화인텍 이런 네, 쪽들. 네. 예. 제가 또 디테일이 좀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본행제, LNG 본행제 하는 상장회사는 3개밖에 없어요. 네네. 어딘지 아세요? 어디입니까? 지금 그 2개, 두 개. 플러스 대우조선. 대우조선. 대우조선 직접 해요. 직접? 예. 그것도 직접 하고 그래, 그런 걸. 그러니까 따져가잖아요. 네. 그래서 동성하인텍을 얘기하는 네. 사람이 있어요. 네. 동성하인텍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삼성이나 현대 했었잖아요. 근데 대우에도 또 이번에 납품한다는 얘기 있어요. 네. 그래갖고 동성하인텍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거기까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동성화인텍 신고가네요. 그냥 하는 얘기예요, 제가. 52주 신고가. 아니,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냥. 예, 예. 관심을 아직 크게 관심보다는 그런 팩트가 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와의 쪽에서는 물론 러시아가 나쁜 짓을 했잖아요. 네. KXX잖아요. 네. 미국은 엄청 비판합니다. 신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가 쇼트해야 된다는 것 중에 하나 얘기하는 사람들 딱 중국의 경기 불안에다가 러시아의 저걸 얘기합니다. 신제국주의 움직임을 까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건데요. 그거 제가 딱 얘기해 드릴게요. 론 인사나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또 디테일은 이름을 약하면 적어와요. 네네. 론 인사나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 했어요. 10에서 2%의 조정 가능성 염두에 두어야 한다. 미국 얘기입니다. 예. 빅숏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숏이란 건 주식 매도하라는 얘기예요. 네. 빅숏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중국의 급격한 경기 위축과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형태도 위협 요인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 러시아고요. 노마드님은요, 저나 이승원 대표보다 10배수 더 잘하시는 분이에요. 맞아요. 저는 아직 정확히 하려면 부채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동성화인텍이요. 네. 이게 맞습니다. 그래갖고 그 레포트의 일부 그런 애들 보면 요번에 그래서 매출이 많이 늘어나서 올해는 부채비 이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자 비용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거를 노마드님이랑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게 이슈입니다. 정확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거짓말하면 안 돼. 론이 인사나 이름도 왜 론이죠?
그거는 지 엄마 아빠가 만들어줬겠지? 대출 받으려고 론인가? 몰라. 아니야. RON을 써, RON인가요? RON을 네. 써. 근데 이 사람은 론 인사나는 자기 개인적인 회사도 하는 개인이 그 리서치를 하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 여기 그렇게, 제목을 보시게 되면 CNBC에 올라와 있네요. 빅시옷 오퍼튜니티 해갖고 나와 있는데 아마 읽어보실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론 인사나 이미지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고요. 아, 론 씨는 이분인가 보죠. 이 양반이요? 이 사람 네네. 자주 나와요, TV에. 네, 자주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코를 바로 넘어가죠. 근데 이거 마지막 코너는 거 없앴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오늘 네. 좀 무심코 넘어갔네? 그 10대 6인가 11대 6으로 완전히 졌어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따이 갖고 저는 오늘 하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에따하이. 에따하이. 저 에따로 갔겠습니다. 네, 1978포인트에 네. 하이로 가겠고요. 뭐 또 하는 김에 78포인트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후기에 엄청 많이 올리셔갖고요. 네. 대박이에요. 너무 올라갔고요.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개인, 나머지는 월요일 날도 말씀드리겠는데요. 유빈 아빠란 분이 계셨어요. 네. 두 남자 쇼 잘 듣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세요. 덕분에 주식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점 감사하다. 로엔의 주가가 소리 소문 없이 오르고 있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이디어 있어요? 아, 로엔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로엔은 100% 아닙니다. 로엔 같은 경우도 지금 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로엔은 제가 알기로는 윤종빈 전문가가 잘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마 윤종빈 전문가가 나올 때 얘기를 드리거나 아니면 저보다 이제 저 잘 알고 있으니까 내용에 대해서 아마 그거를 아마 물어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잘 알아드려야 돼요. 네. 잘 해드려야 돼요. 네네. 이런 분들 때문에 키움증권의 사장님이 저희를 잘리면 안 돼요. 마지막이 있네요. 뭡니까? 그리고 키움증권으로 주식 이전을 하는 절차를 알려주세요. 키움증권이 이거 어디 진짜요? 나와 있습니까? 어디? 유빈 아빠님 제일 뒤에. 아, 여기? 진짜. 많이 올려주셨네요. 예. 주식 이전 절차는요. 거래하시는 증권사에 가시면은요. 본인이 가시면 바로 1시간 안에서 2시간 안에 계좌가 다 옵니다. 현금만 안 오고 주식은 다 옵니다. 네. 정말 더 궁금하시면 키움증권의 콜센터에 전화 걸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친절한 콜센터 직원들이 응대를 해드릴 겁니다. 스탁파크님, 애청자 주라기 파기입니다. 이성원 선생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물어봤더니 네. 고향이 전라도인지요. 서울입니다. 얼굴이 낯이 익습니다. 대자비인 건지요. 서울이라고 예, 말씀하셨고요. 고향은 서울입니다. 우라애가 달라. 오타 나셨어, 오타. 우리 애가 달라. 예. 대표님 얘기 정말 대단한 듯, 애기 정말 예. 대단한 듯이요. 현대차 장기 투자인데 30만 원까지 갖고 올 생각인데 언제쯤 가능할까요? 그러면 영어로 해드리면 who knows다.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하늘 투투님이 22님 또 대박이야. 역시 글로벌이야. 예. 이 방송은요. 두 남자 쇼 덕분에 내 증권계좌가 살이 찌고 있습니다. 감사. 일단 길을 많이 쓰신 분 있잖아요. 이런 분들. 10줄 이상 쓰신 분은요. 하느님 아버지를 모셔야 돼요. 네네. 여기 시드니입니다. 호주까지 진출했어요. 호주까지. 일본 아베 말만 들어도 분노가 올라옵니다. 근데 여기 교민들 타고 다니는 차들 보면 90% 이상 일본 차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욕하면서 타는 차죠. 외국 사람이 한국 차 탈까요? 네. 내구성 아직 차이가 있고요. 등등등. 뭐 열받습니다. 오사카 신사님, 일본에 계신 분. 네. 글로벌 방송이 따로 없네요. 두 분. 일본 네. 말로는 두 분이라 그래. 네네. 예. 아, 그렇습니까? 두 분이 아니라 두 분. 감사합니다. 사투리 쓰신 것 같아요. 전 오사카에. 파파님. 위메드 대표이사 변경도 또 바뀌었어요? 대표이사가? 위메이드 대표이사는 작년 말인가? 작년 가을인가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습니다. 그때 예. 바뀌었는데. 그 사람 게임 대학교 만든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예. 뭐 나쁠 거는 없다라고 그때도 한번 언급을 아니, 드렸었는데. 오늘 쓰신 겁니까? 또 바뀐 거 아니었죠, 그럼? 또 바뀌었나요?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확인해서 월요일에 말씀드릴 말씀드렸습니다. 텐데 파파님. 위메이드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위메드 좋아해요. 예. 그래서 오늘 너무 출렁거리고 올라갈 힘이 없어 보이네요. 했는데 저는 위메드 좋아하는데 이 대표이사 바뀐 거는 확인해 갔고요. 또 월요일 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S 좀 필요하다. 파파님까지 오늘 해갔고요.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감하도록 하겠고요. 일주일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